자, 휴머노이드 로봇 혁명,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하면 미래가 바뀌겠지만 실패하면 그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해성에어로보틱스의 이 위험한 도박, 그 가능성과 리스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거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체가 딱 하나의 부품,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해성에어로보틱스는 바로 이 부품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해성에어로보틱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성공이냐 아니면 정말 처참한 실패냐. 회사는 지금 딱 그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변신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어떻게 안정적인 엘리베이터 부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모든 걸 걸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심장부로 뛰어들게 됐을까요? 시작은 1997년이었어요. 그때는 해성 TPC라는 이름으로 엘리베이터 부품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던 회사였죠. 2021년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2024년, 바로 올해죠. 해성 에어로보틱스로 이름을 싹 바꾸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방향전환인 셈이죠.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중적인 면이 있거든요. 매출의 대부분, 한 70에서 80%는 여전히 안정적인 엘리베이터 부품, 그러니까 캐시카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위험하지만 잠재력은 엄청난 로봇 부품,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감한 베팅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는 해성에어로보틱스의 밝은 미래, 소위 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왜 거인이 될 수도 있는지 그 잠재력을 하나씩 짚어보죠. 이 모든 가능성의 한가운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로봇의 초강력 무릎 관절 같은 거예요. 사람이 걷고 뛸 때 무릎이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충격을 견뎌내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부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성의 전략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정밀하지만 힘이 약한 소형 로봇 시장 대신에 엄청난 힘과 내구성이 꼭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집중한 겁니다. 바로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던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의 말이죠. 네, 바로 이 숫자요. 3배에서 5배. 이 숫자가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클 수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그냥 공장 로봇에서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기만 해도 이 감속기 수요는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외부 환경까지 지금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고 또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일본 부품 그만 쓰고 국산 쓰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여기에 방산이나 드론 같은 새로운 시장까지 열리고 있으니까 모든 바람이 지금 해성을 향해서 불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냉혹한 현실, 베어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회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이 말이 현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미래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돈이 돼서 돌아오지는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면 문제가 뭔지 바로 보여요. 원래 하던 엘리베이터 사업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 빨간불, 마이너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버는 돈보다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오버행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까지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출구 바로 옆에서 팔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런 거예요.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이 잠재적인 주식들이 시장에 확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눌러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계속되는 적자.
둘째, 주가 상승을 막는 오버행 압박. 셋째,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단기 투자자 중심의 주주 구성. 마지막으로 일본, 중국 국내의 강력한 경쟁자들. 이 모든 게 지금 회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꿈과 현실, 이 둘을 저울 위에 한번 올려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평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대결이에요. 한쪽 면에는 국내 유일의 기술력,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라는 거대한 꿈이 그려져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끝없는 오버행 압박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주식은 지금 당장 사서 묻어두고 기다리는 안전한 장기 투자 철학이보다는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파도에 올라타는 그런 트레이딩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기술 혁신이라는 길 위에서 엄청난 성공 가능성을 보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 과연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